안녕하세요, YP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몰딩, 무걸레바지, 무문선, 이 세 개를 인테리어 준비하신 분들은 산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시공 방식은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덜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유행이 지났냐고요? 전혀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요청했다면 이제는 관련 지식이 많이 쌓이시면서 자체 필터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 개를 모두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적더라고요. 설령 알더라도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셔서 오늘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몰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해맑은 눈으로 무몰딩 좀 해주세요 라고 간단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방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요청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몰딩을 안 하니까 자재비와 시공비 둘 다 빠지는 거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예요. 오히려 몰딩을 안 하는 방식이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럼 왜 시공을 안 하는데 비용이 올라갈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랜 기간 동안 왜 사람들이 몰딩을 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천장에 몰딩을 하는 이유는 안 좋은 마감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 중에는 이뻐 보이기 위한 장식적인 공사도 있겠지만 몰딩 공사는 별다른 기능 없이 그냥 안 좋은 마감을 감추기 위한 공사예요. 여러분은 천장과 벽이 반듯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삐뚤거리고 안 맞아요. 그나마 천장은 기본 석고보드 마감이라서 면이 반듯하지만 단열재가 들어간 외벽체가 아닌 내부를 구분짓는 벽체는 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반듯한 천장과 울퉁불퉁한 벽체가 만나게 되면 그 경계선이 굉장히 보기 안 좋다 보니까 몰딩을 시공해서 안 좋은 마감을 감추는 거예요. 예전에 주로 사용하던 갈매기 몰딩과 달리 최근에는 30mm 평몰딩을 사용해서 많이 간결해 보이지만 그래도 몰딩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직까지 크더라고요. 결국 이 몰딩을 없애기 위해서는 벽체가 천장과 서로 반듯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벽체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다 보니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몰딩을 하는 공사보다 벽체 공사가 더 비싸다 보니까 무몰딩이 몰딩 공사보다 더 비싸게 되는 원리예요. 그럼 무몰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벽을 쳐야 할까요? 당연히 목수가 벽체를 치면 확실히 반듯해지지만 그 방법이 아닌 퍼티로 면을 잡아 70에서 80% 정도만 반듯해도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띄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수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봤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실망하신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소 시선이 천장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벽체 중심과 바닥을 향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실 작정하고 쳐다보면 벽체를 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크게 봐서는 전혀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이 퍼티 방식으로 무몰딩을 만들면 벽체 공사보다 당연히 금액도 줄고 내부 면적이 줄어들지 않게 돼요. 대형 평수의 경우는 벽체가 두꺼워져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이 소형 평수에서는 5cm, 10cm가 매우 아쉽죠. 제가 말한 퍼티 방식은 모든 업체가 다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많은 업체가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거나 벽체 공사 외에는 무몰딩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업체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희가 몇 년 동안 쌓인 경험과 고객님들께서 주신 피드백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걸레바지입니다. 이 걸레바지는 충격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몰딩과 동일하게 안 좋은 마감을 감추기 위한 공사예요. 바닥재는 시공하고 나면 반듯해지지만 벽체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 경계선은 반듯하지 않아요. 걸레바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벽체를 반듯하게 하는 공사를 해야 하다 보니 무걸레바지는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보통 70mm의 나무색 걸레바지를 많이 시공해서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30mm 평몰딩을 사용해서 그나마 많이 간결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걸레바지도 아무리 작아져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죠. 이 걸레바지는 불필요한 마감재라는 점 외에도 안 좋은 점이 몇 개 더 있어요. 걸레바지는 벽체보다 늘 10mm 정도 튀어나오다 보니까 가구를 벽에 붙일 때 가구 형태에 따라 뒷공간이 뜨게 되죠. 그리고 청소를 자주 하신 분들에게는 걸레바지 위에 쌓이는 먼지가 참 거슬려요. 마지막으로 몰딩과 달리 걸레바지는 아웃코너 커팅된 부위가 충격에 의해 많이 까지거나 습기를 먹고 벌어지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흉물스러워지기도 하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까 퍼티 작업으로 벽을 반듯하게 만든 무몰딩처럼 이 걸레바지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사실 저도 이 테스트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일단 제가 아까 걸레바지가 오염도 방지해준다고 했는데 그건 옛날 말 같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합지로 시공했는데 합지는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물과 오염에 취약해서 걸레바지가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대부분 실크 벽지를 하다 보니까 오염에 강해서 걸레바지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걸레바지도 퍼티 작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실패했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시선 방향에 걸리더라고요. 천장 쪽은 고개도 일부러 들어야 되고 또 조명이 있어서 잘 안 쳐다보게 되는 반면에 이 벽체 하단은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TV를 볼 때도 몰딩은 안 보이겠지만 걸레바지는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걸레바지와 바닥재의 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몰딩을 할 때는 대부분 같은 색의 벽지로 천장과 벽을 함께 시공해요. 그렇게 했을 때 경계선이 가장 덜 두드러지기 때문이죠. 천장과 벽의 경우는 같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벽과 바닥은 같은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경계선이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결국 무몰딩은 벽체를 시공하지 않아도 가능하겠지만 이 걸레바지는 벽체를 시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무문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전에는 무몰딩, 무걸레바지를 많이 요청하셨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문선도 요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인 문에 대부분 문선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같이 미니멀한 인테리어에서는 거슬리는 마감재 중에 하나죠. 그럼 이 문선을 없애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이 문선은 문에만 사용되는 건데 방문틀 시공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방문틀은 벽체와 상관없이 늘 반듯하게 세우게 돼요. 만약에 반듯하게 세우지 않으면 문을 열어뒀을 때 외부의 바람 없이도 자기 혼자 닫혀버릴 거예요. 방문틀을 세울 때는 목수와 레이저를 사용해서 반듯하게 세우지만 벽체는 반듯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는 문틀보다 벽체가 들어가고 어디는 문틀보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들쑥날쑥한 경계선에 문선을 덧대서 감추는 거예요. 그럼 문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젠 제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벽을 반듯하게 세우면 돼요. 결국 무몰딩, 무걸레바지, 무문선은 벽체를 세우는 공사가 늘 수반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산무 방식이 유행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방식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하던 방식이에요. 벽체를 도배 마감이 아닌 도장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도장을 선택하는 건 예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벽체를 도장이 아닌 필름으로 마감하게 되면 도장보다 저렴하면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없앨 수 있겠지만 이 도장과 달리 매지 라인이 생기는 단점이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선택받지 못해요. 현재는 30mm 몰딩과 걸레바지를 시공하고 9mm 문선으로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미니멀해졌지만 딱 거기까지가 가성비 좋은 공사이고 무몰딩, 무걸레바지, 무문선을 없애려면 비용이 확 증가하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중에 일부는 아시는 내용이었지만 처음 듣는 내용도 계셨을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이해하셔서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하시거나 공사를 계획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